네, 4월 11일 금요일 증시가 개장하고 있습니다. 아침에 새벽 뉴스를 보신 분들은 좀 많이 걱정하셨을 겁니다. 뉴욕 증시가 급락했다, 폭락했다 이런 표현들을 하는데 사실 표현의 문구가 좀 자극적이죠. 제가 늘 자주 드리는 것은 표면적인 것과 이면적인 것을 잘 구분해야 됩니다. 나스닥 지수가 하락한 것은 일부 첨단 기업, 특히 어제는 네트워크 보안 업체, 미국의 네트워크가 워낙 잘 이루어져 있는데 그 개인정보가 유출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버그가 발견됐다는 하는 것 때문에 하나의 시발점이 됐고요. 또 그전에는 바이오 기업들의 실적이 조금은 약한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너무 빠르게 앞서 나가는 거 아닌가 이런 논란 때문에 좀 조정받았고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은 주식시장만 좀 오르락내리락 흔들렸고요. 나머지 금융지표는 매우 안정을 찾고 있다는 것이 이면입니다. 그리고 또 중국의 수출 지표 어제 악화됐다고 하는데요. 그 속을 들여다보면은 조금 다른 내용이 있죠. 그 얘기 하려고 했는데 지표가 일단 지수가 나왔군요. 개장가가 나왔으니까 좀 이따 다시 시간 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코스피는 22포인트 하락했습니다. 1985포인트, 어제 2000포인트를 근근히 회복했었는데 오늘 다시 내주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6포인트 하락, 1% 조정이고요. 548포인트.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개장가는 1% 조정을 보이면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어제 이 야간 선물 같은 경우는 0.69% 조정받았는데 외국인 투자들은 오히려 야간 선물에서 순매수했고 역외 환율은 오히려 원화가 계속 강세를 나타냈다는 부분을 강조드렸습니다. 이승원 대표님, 네. 개장 분위기 일단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네. 오늘 금요일이라는 점이 또 그렇죠. 주말에 대한 불확실성이 또 있단 말이죠. 네. 자, 어느 정도 이제 회복을 좀 할 수 있을지, 회복할 수 있다면 그 동의는 어디에서 찾아야 되는지 개장 분위기 좀 알려주시겠습니다. 예, 일단 시장에서 대부분의 종목이 하락을 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하게 어떤 종목이 좀 하락을 주도한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만은 여전히 국내 시장도 마찬가지로 지금 네이버라든가 이런 모멘텀 주식들 있지 않습니까? 파라다이스, 호텔신라, 네이버 아니면 게임주로 대표되는 기업들이 좀 낙폭이 조금 더 크게 나타난다. 그렇다고 해서 하락을 주도하는 형태는 아니고요. 오전 시초가에 어느 정도 반영이 됐기 때문에 오전에 이제 반등에 대한 시도에 대한 여부 이런 것들이 좀 한번 시도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지금 전반적으로 그 대부분의 종목이 하락이 나타났죠.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제 주가에 대한 상승폭이 있었던 종목들, LG 이노텍이라든가 이런 충분히 수익률이 창출된 종목들 같은 경우는 단기적으로 좀 매도하고 가자라는 이제 그런 물량도 좀 눈에 보이는 것 같고요. 반면에 시장에서 인피니트 헬스케어를 중심으로 하는 비트컴퓨터 아니면은 유비케어라든가 그리고 또 이제 세온메디칼까지 어제 세온메디칼이 상한가를 기록을 했었는데 원격 진료 관련주들은 오늘 강세를 보이고 있는 것이 좀 특징적인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원격 진료 관련주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모멘텀 주식으로 볼 수 있을 거고 또 정부 정책에 대한 수혜주로 볼 수 있을 텐데 이런 종목들이 아침에 이렇게 강세를 보여준다라면 시장에 대한 분위기를 좀 더 잡아주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제 이제 미국 시장 주식시장이 급락 나오면서 금 가격이 소폭 반등 나왔는데 그 영향으로 인해서 고려 아연이 좀 상승세, 1% 정도의 상승세를 보여주는 것이 특징적인 모습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국내 시장 그렇게 폭락으로까지 연결되지 않을 거다. 그러니까 지금 왜냐하면 그 이유가 외국인에 대한 매수가 전개될 가능성이 오후장에 있지 않겠느냐라고 봤는데요. 지금 오전장에 지금 외국인에 대한 매도가 이제 거의 보이지 않고 한 75억 정도 매수세가 보여주고 있는데 외국인에 대한 매수가 오전장에 많지 않고 소폭 매도로 왔다 갔다 한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시작해서부터 매도에 대한 기조로 연결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도 미국 시장에 대한 조정과 국내 시장과에 대한 흐름 자체가 디커플링이 나타날 가능성에 대한 쪽이 높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작년에도 그랬죠. 11월 달에 주가가 올라올 때 외국인 매수에 의해서 작년에 이제 10월 달, 지금 9월 달, 8월 때 그때 올라올 때도 보게 되면 미국 시장 조정과 전혀 상관이 없었습니다. 그런 모습이 외국인에 대한 매수가 들어올 때 지금 시장에 대한 조정이 상관없었듯이 역시 오늘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큰 폭의 미국 시장의 동주화되는 그런 형태에 대한 흐름이 나타나기보다는 지금 제한적인 형태에 대한 조정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네. 자, 시장을 바라보거나 분석하는 입장에서 이 억측을 할 수는 없죠. 근데 논리적으로 풀어보면은, 그렇습니다. 일단은 선진 시장이 조정을 받고 있지만 이머징 시장 쪽으로는 아직은 견고하고 돈이 그러면은 수급이 다시 회전하는 것은 아닌가 이런 고민을 하게 되는데 결국엔 외국인 투자자들이 반응을 하고 있거든요. 외국인 투자자들이 오늘도 코스피는 69억 원 순매수 현재 9시 4분에 하고 있고요. 코스피 순매수 기업은 SK 하이닉스와 KT를 한 10억 원 이상치 외국인 투자자들이 삽니다. 그리고 현대차, 한국전력, 포스코,
한전 KPS까지도 오늘 외국인 순매수로 쭉 올라오는 기업이네요. 한전 KPS는 뭔가 재료가 있는 것 같은데 이승원 대표님 좀 한번 찾아와 주시고요. 그다음에 외국인 투자자들의 순매도는 오늘 네이버하고 기아차 이 두 기업 정도 되는데 현대모비스도 좀 있군요. 네이버 32억 원 순매도인데 이것은 뭐 시류에 따라서 미국 증시 영향인 것 같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코스닥도 오늘은 삽니다. 매수로 출발하고 있고요. 내추럴 엔도텍, 컴투스, 서울반도체, 성우하이텍, 바이로메드, 안랩을 오히려 외국인 순매수로 올라오네요. 자, 이 보안 관련된 이슈는 그래서 미국하고 우리하고 좀 구분을 좀 져봐야 되는 것도 키워드인 것 같군요. 죄송합니다. 일단은 순매수를 보이고 있는 외국인 투자자들의 수급, 왜 사는지를 한번 고민해 봐야 되는데 앞서 설명드렸듯이 미국하고는 조금 차별성이 있는 것 같다라는 거 다시 설명을 드립니다. 자, 코스피 선물도 잠깐 좀 봐야 되겠는데 어제 옵션 만기를 잘 넘겨왔는데 오늘 코스피 선물은 시장 베이시스 1.35포인트 컨텐거고요. 이론 베이시스는 1.19포인트 컨텐거로 시장 베이시스가 이론 베이시스를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순매수가 들어오고 있고요. 차익 비차익 모두 다 순매수입니다. 이 선물 시장이 받쳐지는 것은 오늘은 개인 투자자들이 순매수하고 있고 외국인 투자자와 기관 투자자들은 선물을 순매도하고 있네요. 일단 균형을 조금 맞춰가면서 시장 바란스라고 하죠. 개장 초반에는 일단 미국 시장의 재료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지 고민하는 그런 개장의 모습입니다. 자, 이번에 환율 상황을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요. 환율 상황은 삼성선물 리서치센터 전승지 책임연구원이 전화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